안녕하십니까. 김태환 멘토입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리포트와 함께 만나는 김태환 멘토입니다. 자, 전일 정시 자체가 일단 그래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008포인트의 저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이는 그런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 의해서 그래서 지수가 208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자체도 740포인트를 넘기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의 분기점,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수적인 측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래서 지수 자체는 2100포인트의 60일 저항선을 강하게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안착되는 여부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좀 이끌어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들의 매수세보다는 역시 외국인들이 전일 같은 경우 매도세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 전환되는 그런 시점도 여러분들이 오늘 장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 리포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재 추천해드렸던 매수가보다는 다소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2020원 이하권의 매수에 가담을 하셨다면 전일 종가가 2085원의 종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꺾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신기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부분의 성장 대표주로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매수가 자체가 5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아이센스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와닿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센스는 헬스케어 부분의 성장 대표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52주의 주가의 동향 자체는 최고가가 72,0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켰고 최저가는 41,600원의 저점을 형성시켰습니다. 또한 이 종목은 EPS 성장률 자체가 32.4% 자체로 EPS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주주는 이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25.38%,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39.4%,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의 39.4%의 지분 중에서는 협력사인 아크레이사의 외국계 지분사가 지분이 한 10% 정도 유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헬스케어 시장의 어떤 그 흐름부터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웰리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헬스케어 시장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 장비 기기부터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 로봇, 뭐 로미오라는 그런 로봇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한 402억 달러 정도로, 국내 시장은 아직 3억 달러 정도로 좀 약 협소한 그런 모습이지만, 거의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100원 정도 선을 환산해 보면 거의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한 44조 원대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유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도 한 18년 정도 되면 8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올랐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새로운 미래의 성장 블루오션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까지도 자회사인 삼성 메디슨을 통해서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인 이제 애플이나 또 구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집중하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뇨 질환 환자, 역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당뇨병과 관련된 혈당 측정기가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당뇨 질환 환자 자체가 전 세계에 거의 1억 3천만 명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매년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수준까지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구화된 그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또 북미, 아프리카 이런 5개 대륙 중 가운데 아시아가 상당히 제일 당뇨병 환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낙후된 의료 시설, 그죠? 습관된 또 식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신흥국들이 상당히 당뇨병 환자가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업황 자체를 한번 살펴보고 아이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센스는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핵심 사업 부분 및 신규 사업 부분이 혈당 측정기가 한 10% 정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스트립 부분이죠. 검사지입니다. 검사지. 뒤에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매출 비중이 그 혈당 측정기와 스트립이 한 95%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 분석기 같은 경우가 한 3%, 나머지 기타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생각해서 혈액 내의 혈당의 이제 농도를 검출하는 그런 센서의 어떤 기계 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혈당 스트립 같은 경우는 혈액을 묻힐 수 있게 화학적으로 제조된 일회용 용기인데요. 이쪽 부분에 상당한 주력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력 매출 부분 이외에 최근 올해 들어서 신제품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혈액 가스 분석기 같은 경우, 그리고 당화 혈색소 같은 두 가지 제품을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주력 제품에서 향후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적혈구 내에 이제 당화 혈색소의 측정을 통해서 당뇨병의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혈당 측정기와 스트립 같은 경우는 자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혈액가스 분석기나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좀 대형 병원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글로벌 진단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기존 매출처 같은 경우는 국내의 공장은 원주 공장하고 송도 공장이 있습니다. 원주 공장이 한 9개 정도의 스테이블 생산할 수 있고, 송도 공장이 2억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올해 3분기에 송도 공장의 1개 라인이 정설이 되면서 한 1억 개 정도 추가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2014년도죠. 9월 달에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일본의 의료기기 협력사의 아크레이 향해 미국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올해 1분기의 매출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독점 공급 계약이 올해 이제 8월 달에 종료가 되는데 1년간 더 연장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올해 5월 달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유럽 NDR을 했습니다. 난딜 로드쇼라고 해서 역시 기업 설명인데요. 그 난딜 로드쇼의 핵심적인 부분 자체는 역시 중국 시장 왔던 공략, 그리고 3분기에 중국 시장이 자회사를 통해서 공장 1개를 증설을 해서 2017년이죠. 17년부터 1월 달 1분기부터 상업 생산이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고, 따라서 향후에 생산 캐파가 중국 시장에 3개 라인 정도를 증설한다면 거의 10억 개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생산 캐파는 상당히 외형과 더불어서 확대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력 제품인데, 우리가 이제 아이센스 혈당 측정기 하지만 제품 자체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면 아무래도 기업에 대해서도 좀 기억이 좀 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혈당 측정기인데요. 주력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 검사지라고 해서 혈당 스트립 부분에 검사지가 주력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동물용 혈당 측정기 시장까지도 진입을 해서 거의 100여 개의 어떤 병원, 동물병원에 론칭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것이 혈액가스 분석기입니다. 역시 종합 대형 병원의 검사실에서 이용을 하고, 측정 시간과 단축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참 중요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당화 혈색소인데, 향후에 이런 신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었을 때 이 회사의 또 외형적인 그 수익성과 성장성 자체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이센스에 대한 핵심 손익 및 투자 지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600억대 매출에서 2015년도 올해는 한 1,050억 원 정도 이상의 매출 자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죠. 물론 올 2분기 정도에서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가까이 증가해서 한 50억 원 정도 이상 영업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050억 원에서 240억 원 정도,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210억 원 정도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의 전반적인 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를 좀 꾸며봤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핵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NDR을 중국 시장을 통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그 NDR의 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역시 중국 시장의 진입 자체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시장의 반응을 좀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시장 자체를 전초 기지 삼아서 신흥국 시장, 즉 인도와 남미 시장의 공략을 위한 발판을 삼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번에 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혈당기 측정기나 측정 스트립 중심에서 신제품의 매출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매출 부분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내의 송도 공장이 또 3분기에 정설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생산 가동률이 60% 정도에서 한 9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 자체에 따른 외형 성장 자체, 이 부분이 바로 이번에 아이센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IR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시장에 전파했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1일입니다. 이번 달 6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55,000원 이하권이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담을 해주셔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탑5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물론 이제 형태적으로는 이제 외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나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차피 이 종목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런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헬스케어 부분에 또 업황의 성장성, 이 회사의 성장성을 놓고 보더라도 길게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는 여러분들이 오늘 장중에 조금 밀려내릴수록 오히려 더 저점 매수 관점에서 기회를 삼으시면 되겠는데,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은 좀 떠올랐지만 오히려 기관들이 최근 개인들이 매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좀 펀딩 전략 위주로 약간 흔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58,500원 정도 선에서 추가적으로 밀릴 때 1차, 2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손절가인데요.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는 60일 이평선, 역시 뭐 주봉상이니까 60주 이동평균선 자체가 되겠는데요. 이 가격대 55,000원 선이 이탈된다면 우리가 차라리 좀 팔아서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손절가를 설정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인 접근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55,000원 손절가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우리가 목표가입니다. 최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레포트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올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빠졌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목표가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 IR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72,000원 적전 고점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7만 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아이센스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 리포트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